지금 이번 세션 끝나고 나서 원래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에 그 점심을 좀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15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됐는데요. 대신에 그 30분 이거 끝나고 원래 30분 쉬고 아마 3시 20분에 시작하는 게 다음 건데 그거는 3시 20분에 그냥 시작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빨리 추첨해서 갔으면 좋겠지. 네, 15분이라도 더 있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세션을 빨리 하고 이제 끝나면 그 시간부터 3시 20분까지 쉬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에픽게임스코리아의 신광섭이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유이포 실행 버튼의 비밀, 쿠키 패키징 그게 뭔가요인데요. 제가 이번 세션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언리얼 엔진 4로 만드는 이제 모바일 게임,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나 iOS 게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이폰 자기 디바이스에 올릴 수 있는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릴 수가 있고 또 그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실제 만드신 게임을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에 그 태피치킨이 올라있고 앱스토어에 태피치킨이 올라있던 것처럼 어떻게 자기가 만드신 게임들을 어떻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올리실 수 있는지 그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좀 이미 모바일 개발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특히나 저희 뒤에서 iOS 개발할 때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는데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사실 보통 그런 일들을 보통 프로그래머분들이 대부분 하셔서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만들어 보시거나 이럴 때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좀 초급 과정으로 잡았듯이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실행 버튼의 비밀에서 이제 실행 버튼을 잘 아시겠지만 누르면 이런 이제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PC 플랫폼이냐, 이거는 제가 이제 노트 2를 연결했을 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런 메뉴들이 이제 엊그저께 저희가 배포한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출시한 4.3 버전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게 이제 설치 가능한 타겟 디바이스가 표시되고 이걸 누르시면 지금 연 레벨을 자동으로 이제 패키지까지 해서 자기 디바이스에 실리는 것까지 다 되는데 근데 이제 4.3에서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바로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 엔진으로 블레이드도 그렇게 개발했지만 원래부터 갖고 있던 윈도우즈 PC에서 iOS 디바이스로 앱 설치가 가능한 기능이 4.3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버전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세요. 이걸 선택해서 iOS 디바이스를 윈도우즈 PC에 연결했는데 자기 iOS 디바이스에 설치하는데 그래서 대신에 지금 현재는 소스 코드를 쓰는 프로젝트는 아직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추후 빌드에서 소스 코드를 어떻게 빌드해서 올릴 수 있는지 공개할 거고요. 4.3 버전에서 가능한 거는 이제 태피치킨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이제 블루프린트만 제작된 것들을 실제 디바이스에 올려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맥에서 빌드해서 실제로 이제 PC에서도 빌드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공개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할 때 내 디바이스나 SDK를 설정해서 하실 수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SDK가 설치가 되셔야지 있어야지 이렇게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저희 언리얼엔진.com 가셔서 안드로이드 게임 개발하기를 검색해 보셔도 되지만 지금 이미 받으신 엔진 밑에 그 프로그램 파일스 언리얼 엔진 밑에 4.2인데 지금 최신 버전 나왔으니까 4.3 엔진 밑에 엑스트라스의 안드로이드 여기 가시면 여기 실행 파일이 있어요. 이걸 실행해서 설치하시면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SDK가 그냥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설정을 하실 때 다 여기 계신 분들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 안드로이드 이제 전문가시니까 다 하셨겠지만 그 디바이스 정보 가셔서 빌드 번호를 터치하면 이제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USB 디버깅 키고 개발자 옵션 켜고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PC에 연결하면 PC에 연결할 때는 꼭 그 ADB 드라이버가 깔려 있어야 되죠. 그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USB 디버깅 허용할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당연히 보통 이제 항상 허용해서 확인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ADB 디바이스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디바이스라고 나오면 이제 제대로 연결된 거고요. 오프라인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령어 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디바이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iOS 개발은 어떠냐? 왜냐면 저희가 이제 4.3부터 iOS 게임도 만들어서 윈도우즈 PC에서 iOS 디바이스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달아보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면 아이튠즈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요게 좀 장벽이에요. 물론 iOS 디바이스가 많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developer.apple.com 가셔서 iOS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가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1년에 약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뭐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이나 뭐 한 번만 사서 여러 디바이스 올리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뿜빠이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하시고 나면 이제 필요하신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시냐면 내가 어떤 내 디바이스에서 개발을 하기 위한 권한을 얻기 위해서 모바일 프로비저닝 파일이나 서티피케이트 파일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맥에서 키값을 뽑아서 그 키값을 올려요. 그러면은 나는 윈도우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그래서 툴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이 언리얼엔진 3부터 쓰던 건데, 언리얼엔진 밑에 4.3 밑에 엔진 밑에 바이너스 밑에 닷넷 밑에 iOS 밑에 가시면 아이폰 패키저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실행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뜨는데, 이게 뭘 해주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뭐 iOS 개발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CSR이라는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이제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키를 만들어주는 거를, 키랑 서티피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걸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메일 주소 넣고 이름 넣으시고 제너레이트 키 하면 키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요거까지 누르면 이제 CSR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developer.apple.com 가셔서 이 서티피케이트 항목에 서티피케이트 항목 가셔서 여기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서티피케이트,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등록하고 프로비저닝 파일을 받으면 iOS 개발하실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한번 좀 간략하게 쭉 달아보면 서티피케이트 사인인 리퀘스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iOS 앱 디벨로먼트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추즈 파일에서 아까 만들었던 CSR 파일을 올려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면 이렇게 처음 필요한 서티피케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맥이 없어도 윈도우즈 PC에서 서티피케이트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자기의 앱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만드신 게임의 앱 아이디. 그래서 앱 아이디를 불러서 플러스에서 가시면 여기다 앱 디스크립션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건데 익스플리시티 앱 아이디랑 이제 와일드카드 앱 아이디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뭐냐면 일단 보통 개발하실 때 와일드카드 앱 아이디로 해서 별표로 해서 만드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앱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만드신 이제 모바일 프로비전 파일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저희 샘플을 받으셔서 템피치킹도 받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그런 것도 받으셔서 그거를 내가 윈도우즈 PC에서 사인해서 내 디바이스에 올리는 게 다 가능하게 하시려면 와일드카드 앱 아이디에 별표해서 만드시면 다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앱이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 애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못 하시냐면 게임 센터나 인앱 퍼처스 같은 걸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익스플리시티 앱 아이디라 해가지고 딱 정해진 앱 아이디를 정하시면 이제 게임 센터나 인앱 퍼처스까지 다 가능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 해서 컨티뉴 누르면 이제 내 앱 아이디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앱 아이디 등록 밑에는 바로 디바이스 등록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그 디바이스 등록은 플러스 눌러서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의 이름이랑 UDID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UDID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쉽게 가져오실 수 있냐면 아이튠즈를 여시고요. 디바이스 연결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항목 ECID인데 요거를 클릭하다 보면 UDID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마우스 복사하기 눌러서 그냥 딱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맥에서는 이게 오거나이저 같은 거가 자동으로 해주지만 윈도우즈 PC에서는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쉽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제 정말 필요한 게 모바일 프로비전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든 앱 아이디, 내가 만든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비저닝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바일 프로비저닝 파일 선택하셔서 플러스 눌러서 뭘 할 거냐, iOS 앱 디벨롭먼트에서 어떤 앱, 아까 만든 앱 아이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티피케이트 쓸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에서 동작할 건지 선택해서 하면 이제 이렇게 모바일 프로그램까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준비가 다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폰 패키지에서 요 임포트 모바일 프로비저닝이랑 임포트 서티피케이트를 두 개를 해주셔서 임포트를 하면 준비가 다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들었던 실행 버튼을 눌러서 앱을 자기 디바이스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 PC에서. 근데 이제 아까 앱 아이디 설명드렸다시피 그 앱 이름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면 그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 그 앱 아이디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만드신 익스플리시트 앱 아이디랑 맞아야지 그게 사인이 돼가지고 허용이 돼서 앱이 올라가지, 아니면 이런 에러를 보게 됐어요. 실행 파일 눌렀을 때 디플로이먼트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에디터에서 편집 메뉴를 에디터의 편집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 가보시면 이렇게 iOS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환경 설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plist 폴더 열기를 하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plist 파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프로젝트용 plist 파일이죠.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에 CF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요 이름을 아까 만드신 앱 아이디랑 똑같이 해주시면 이제 올라가요. 문제 안 생기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이제 실제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도 문제없이 올라가고 iOS 디바이스에도 문제없이 올라가는 게 준비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실행 버튼이 눌렀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다뤄보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랑 비슷한 일을 해요. 조금 다를 뿐이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실은 보통은 이제 소스 코드 없는 버전을 쓰시니까 이러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실행을 누르시면 소스 코드 빌드를 시도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분들 중에는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유독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올리려는 앱의 그 타겟 플랫폼용 그런 실행 파일이 없는 경우라 얘가 자동으로 그 빌드까지 해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빌드를 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컨텐츠 쿠킹이라는 걸 해요. 이제 컨텐츠 쿠킹이라는 거 하는데 그건 뒷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거는 언리얼 엔진 3부터 갖고 오는 거지만 언리얼 엔진 4에는 완전히 많이 바뀌었고요, 개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드렸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실행 파일도 준비됐고 컨텐츠도 준비됐으면 바로 패키징을 하는 거죠. 이제 올릴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디바이스에 설치 실행하는 것까지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쿠킹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쿠킹은 뭐냐면 개발용 리소스들을 플랫폼용 게임 리소스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시겠지만 PC에서 이제 개발하실 때 예를 들어서 PNG나 타가 파일을 인풋하시면 PC 에디터에서 렌더링 될 때도 타가나 PNG를 쓰지 않죠. 이제 DXT로 변환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렌더링이 빨리 돼야 되니까, 메모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변환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바일 디바이스에 가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죠. PVRTC, ETC, 뭐 ATC 그런 플랫폼에 맞는 텍스트 포맷으로 변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iOS 같은 경우는 PVRTC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쿠킹이에요. 그래서 쿠킹이 알아서 타겟 플랫폼에 맞도록 어셋들을 변환해서 그 타겟 플랫폼 리소스로 준비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쿠킹이 된 결과 파일들은 바로 요게 생겨요. 프로젝트 밑에, 세이브 밑에, 푸드 밑에 요게 생겨요.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뒤에 저희가 제가 이제 뭐 안드로이드는 이제 OBB를 쓰고 iOS 같은 경우는 IPA 파일에는 다 포함돼서 콘텐츠가 되는데,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경우 여기서 여기 폴더 안에 가시면 지금 만드신 컨텐츠 폴더 구조 그대로 어셋들이 있어요. 요거만 나중에 다운로드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패치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패치 만들 계획을 있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청크 단위로 나눠서 필요한 예를 들어 필요한 파일들을 사용 순서에 따라서 만들고 그걸 나중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실제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모바일용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점도 쓰실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요 컨텐츠만 디바이스에 있어서 엔진이 그걸 읽을 수 있으면 게임을 동작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쿠킹이 아까 뭐 이렇게 그 원본 리소스를 플랫폼용 게임용 리소스를 바꾼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 텍스처를 이제 압축 텍스처로 이제 뭐 ATC나 DXT, ETC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 하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언리얼 엔진은 웨이브 파일을 인풋해서 쓰시잖아요. 그거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갈 때는 OGG로 압축을 해요. 그래서 그 메모리 관련해서 보실 때 웨이브 파일을 보시면 거기 퀄리티 세팅이 있어요. 그 퀄리티 세팅을 좀 낮추시면 퀄리티를 낮추시면 작은 OGG 파일이 나와서 패키지 사이즈 작아지고 실제 메모리에도 적게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그래서 그런 쿠킹에서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쿠킹은 그럼 매번 오래 걸릴까? 그러니까 매번 내가 실행을 누를 때마다 쿠킹을 다시 할까? 그렇지 않고요. 변경된 컨텐츠만 해요. 그래서 변경된 리소스만 하기 때문에 한 번 처음 쿠킹이 오래 걸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쿡트 폴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쿡트 밑에 생긴 이 폴더들을 지우면 이걸 완전히 새로 쿠킹하는 거니까 오래 걸릴까? 그렇지만 처음 쿠킹하는 것처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언리얼 엔진4는 디라이브드 데이터 캐시라는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쓰는데 그럼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가 뭐길래 처음 쿠킹하는 것처럼 오래 안 걸리느냐?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가나 png 파일들을 인풋해서 UAsset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PC에서 렌더링할 때도 DXT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럼 변환된 그 DXT 내용은 어디로 가느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UAsset 안에 포함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리얼 엔진 3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셋 그 파일 자체는 최소한 원본 리소스만 가진 어떤 필요한 정보만 넣고 플랫폼에 따른 거는 따로 분리하는 게 나중에 훨씬 관리가 편하고 좋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라는 폴더 안에 지금 뭐 사실 그 프로젝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프로젝트 밑에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라는 폴더가 있고 자꾸 거기 파일이 커져. 네, 자꾸 커져요. 그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 그렇게 변환된 파일들이 여기다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한 번이라도 내가 쿠킹을 하면 예를 들어 제가 PVRT로 쿠킹을 하면 그 UAsset에 있는 PNG 파일이 PVRT로 변환돼서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에 캐싱이 돼요. 즉 다음에 제가 쿠킹을 해도 쿡트 폴더가 없어도 변환된 파일은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그냥 바꿔치기만 하기 때문에 텍스처 변환만큼의 시간이 안 걸려서 빨리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누면 더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이렇게 쓰는데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를 공유 PC에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지금 이 환경 변수 U3 쉐이더 데이터 캐시 패스라는 걸 환경 변수를 설정해서 이렇게 공유 폴더를 지정해 놓으시면 작업자분 3분, 4분, 뭐 10분, 뭐 100분이 하나의 이런 디라이브 데이터 캐시를 쓰시면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그 맵이나 그 컨텐츠를 모바일용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면 나는 그걸 다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가 개발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완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 버튼이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선택된 플랫폼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업무를 수행해요. 빌드하고 쿠킹하고 패키징해서 설치하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작업은 바로 쿠킹이고요. 왜냐면 패키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APK로 만든 거, IPA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쿠킹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뭐가 안 된다던가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쿠킹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실행이 이제 빌드해야 될 소스가 있고 코드가 있는 경우 이거는 프로그래머분들 너무 오래 걸려보면 분명히 빌드 할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처음 쿠킹하는 컨텐츠가 많은 경우 새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다 쿠킹해야 되는 경우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실제 그러면 내가 만든 게임을 뭐 실행을 누르면은 내 디바이스에는 테스트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구글 플레이에 올려서 아니면 앱스토어에 올려가지고
팔거나 뭐 광고를 붙이거나 해가지고 실제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아니면 돈을 좀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게 바로 이제 패키지 프로젝트로 패키징을 하면 되는데요. 자기가 만드신 앱을. 그러면 이제 실행과, 뭐가 다르냐, 실행과. 실행과는 비슷하지만 이제 좀 다른데요. 이제 빌드 패키징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결과물에 OBB를 생성을 해요, OBB를. 그러니까 OBB 파일은 뭐, 안드로이드 전문가분들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안드로이드의 그 앱스토어 같은 경우, 아니,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APK 사이즈를 50MB로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컨텐츠들은 뭐 보통은 한국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시스템을 만드시는데 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갈 거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되는 건 이제 OBB 파일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에서 APK 하나 올리고 OBB를 아마 최대 2개까지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컨텐츠를 OBB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APK 하나, OBB 하나가 나오는 걸로 자동으로 쿠킹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들이 또 하나가 이제 실행보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실행을 눌러서 앱을 올리는 것보다 패키징을 하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실행을 눌렀을 경우에는 열어놓은 맵을 쿠킹해서 그 디바이스에 올리는 건데 패키징은 뭐냐면 컨텐츠 폴더 밑에 있는 모든 맵을 다 쿠킹해요. 왜냐하면 우리 게임을 출시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텐츠 폴더에 있는 모든 웹들을 쿠킹해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질문 받은 내용인데 배포 버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번 해보신 분, 저희 카페에도 질문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그냥 패키징을 해가지고 APK랑 OBB를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 올리면 디버그용이라고 해서 아예 뭐 올리고 나서 리젝을 당해요. 그러면 배포 버전을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드시냐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iOS, 안드로이드가 공통적으로 프로젝트 세팅에 가셔서 여기 패키징 밑에 보시면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쉬핑으로 바꾸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쉬핑으로.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저희 아시겠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손가락 4개 누르면 콘솔창 떠서 치트키 넣는 거 없어지고 로고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밑에 이거예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용으로 사인을 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는 내가 사인인 되길 원하는 키스토어를 지정하거나 이거 디스트리뷰션용 앱, 모바일 프로비저닝 파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세팅 가셔서 안드로이드 가셔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지문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매니페스트 파일 폴더를 열 수가 있어요. 아까 iOS였죠.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폴더가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signing config.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앱을 디스트리뷰션용으로 배포용으로 만들 때 사이닝할 키스토어에 대한 정보들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닝 컨피그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 이제 키스토어를 만든 세팅대로 뭐 키스토어의 암호, 키스토어의 이름 같은 거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키스토어가 필요하시죠. 키스토어는 뭐 구글링으로 키스토어 만들기 한글 붙이시는 게 훨씬 쉬운 방법 많이 아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키스토어를 같은 폴더에 놓고 사이닝 컨피그를 설정을 하시면 패키징을 하면 이제 배포될 수 있는 APK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구글 플레이에 올리시면 실제 출시도 가능하시고 뭐 다 되죠. 미네퍼스 테스트도 다 되고. 그래서 요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시는 게 iO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또 developer.apple.com으로 가셔서 디스트리뷰션 서티피케이트랑 모바일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서티피케이트 가셔서 아까는 그 iOS 앱 디벨롭먼트라는 걸 선택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앱스토어용으로 서티피케이트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바일 프로비저닝 파일도 아까는 iOS 앱 디벨롭먼트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앱스토어용, 디스트리뷰션용 앱스토어용으로 만드시면 이제 2개 파일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아이폰 패키지에서 임포트해서 모바일 프로비저닝 임포트 하시고 서티피케이트를 임포트 하시면 자동으로 이 툴이 이게 개발용이나 디스트리뷰션용이나 해서 따로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용일 때만 디스트리뷰션용을 사용해서 사이닝을 해요. 그래서
패키지를 할 때 아이폰을 선택해서 패키징을 하시면 그렇게 나온 IPA는 앱스토어에 올리실 수 있죠. 근데 비밀은 다 알겠지만 애플이 저희가 이렇게 그 윈도우즈에서 자기 iOS 디바이스로 넣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앱을 그 마지막에 애플에 보낼 때는 맥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과 맥. 저 엔진이 싸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용 게임도 직접 만들어서 올리실 수가 있고 iOS용 게임도 올리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